안녕하세요. 농업은 여성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원하고 근로자를 한번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이라고 불리는데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퇴직금이나 부당해고 이런 법률적 쟁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뭔지를 알아야 임원과 한번 구분을 해보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판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가 지휘감독 아래, 지휘감독을 받는 자,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게 이제 판례의 정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조건 실질을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다라면 이제 근로자다. 지휘감독이라는 거와 종속적 관계라는 것은 거의 같은 개념이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징표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하는 징표들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라는 개념인데, 근로자인데 사업자로 계약을 했어요.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서 기타 소득을 뗀다든지 이런 계약의 형식이나 세법상의 문제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 뗐다는 건 이게 잘못된 거지 이걸로 인해서 근로자가 부인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무조건 실질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맞다면 그 나머지 형식적인 측면이 오히려 위법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임원의 개념입니다. 임원의 개념은 이제 당연히 근로기준법은 임원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만을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임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임원에 대한 정의는 판례에 있고요. 판례에 사무처리 위임을 받아 업무 집행권이 있는 자, 결국 위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거의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그 임원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이사라 하더라도 어떤 사장이나 다른 기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라면 근로자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이사라도 자율적 위임 사무의 처리를 한다라면 임원이 될 수 있다. 결국은 등기 미등기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형식적인 거고 마찬가지로 실질에 따라서 임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등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임원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실익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건 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퇴직금의 법정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고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한테 여러 가지를 제한하고 적용하는 근로시간, 연차휴가, 퇴직금 등 모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고 관련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임원은 아무 때나 계약 만료도 되느냐? 아니죠. 위임 계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민법상의 당사자 간의 위임 계약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나 이런 해고 사유에 대한 정당성 이런 측면은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한테 퇴직금을 주면 안 되느냐? 아니죠. 임원한테는 근로자한테는 무조건 법정 퇴직금 1년에 대해서 1개월 이상의 퇴직금을 줄 의무가 있지만 임원은 이런 법정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다만 당사자 계약에 따라서 퇴직금은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실 임원이 퇴직금이 더 많죠. 그래서 임원은 퇴직금을 안 줄 수도 있고요. 법정 퇴직금 상관없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분명한 건 계약에 따라서 정하는 거다. 다만 퇴직금에서 아무 정함이 없어서 나중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당 임원은 당연히 1년에 1개월치 퇴직금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회사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퇴직금 소송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게 그 임원에 대한 계약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누가? 임원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고용산재는 무조건 근로자만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만. 근데 임원이라도
고용산재를 가입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처음에. 그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실질이 임원이라면 고용산재를 가입했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임원성이 거기서 밝혀지면 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용산재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원이더라. 그럼 실질적으로 근로자더라 라고 하면 그 근로자임을 다시 입증을 해서 소급해서 4대 보험을 다 가입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케이스도 나오고요. 그래서 고용산재를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임원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임원이면 고용산재를 가입하지 않는 거고요. 근로자라면 당연히 고용산재를 가입해야 된다. 만약에 임원이 명확하다 실질적으로 근데 현재 고용산재를 가입하고 있다면 3년까지의 보험료는 경정청구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구체적 판단 징표. 근로자와 임원을 각각 구분해서 판단하는 징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형식적 측면. 형식적 측면은 계약 형태가 근로자면 당연히 근로계약이어야 되고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위임계약, 임원계약 다양한 명칭으로 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다른 거죠. 어떤 출퇴근 통제라든지 근무장소의 통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임원의 위임계약엔. 다만 임원도 연봉계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수의 지급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근로자는 모두 적용되지만 임원은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니고요. 임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두 가지만 가입 대상입니다. 상법상 등기해서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이 없고요. 임원은 등기된 임원이면 임원성 형식적인 측면은 좀 더 강한 거고요.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원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등기, 미등기, 비등기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실질적 측면. 실질적 측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시간. 출퇴시간이나 휴가 등의 제한을 받죠. 근로자는 지각하면 안 되고 조퇴할 때 승인받아야 되고 휴가 승인받아야 되고 노동법에 따른 연체휴가 부여받고요. 근데 임원은 통제받지 않습니다. 상당한 자율적인 운영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고요. 취업규칙에 근로자는 적용받고 임원은 취업규칙은 당연히 적용받지 않아야 되고요. 별도의 임원 규정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해당 임원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 결재권은 근로자는 대부분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죠. 물론 근로자 중에도 특수한 위임 전개를 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직책자들은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부 말고요. 대다수는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고요. 임원은 대다수는 해당 위임 업무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권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 결재권자가 아주 최소여야 되고요. 왜냐하면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수행한다는 얘기는 상위 결재권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가 판단 징표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방식의 경우에 근로자는 대부분 어떤 단계별로 직책별로 좀 다르겠지만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하고요. 임원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위임 업무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영 의사결정에 근로자는 관여할 일이 없죠. 그럼 회의에 참석할 일이 없고 임원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이사회라든지 경영위원회라든지 임원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임원 관련된 경영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게 임원의 실질적인 징표입니다. 그 밖에도 어떤 인사권이나 평가권이 있느냐, 그리고 대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체가 되느냐, 그리고 지분이 있느냐, 직책이 어떠느냐 등도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직원과 보수나 대우의 차이가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장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임원 선임되고 나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임원이 됐다면 이 부장과 임원의 연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임원과 직원의 차이에서 차량은 임원만 준다든지 건강검진할 때 혜택이 다르다든지 자리가 독립적인 공간으로 임원은 있다든지 수행기사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법인카드의 어떤 한도라든지 이런 측면까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한 가지를 해당이 되면 임원이고 어떤 한 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임원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모든 징표들을 결국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51%는 임원이고 49%는 근로자다. 그럼 임원이 되는 거고요. 반대면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임원이냐 근로자냐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그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주 전통적인 정말 법적 분쟁 상황입니다. 아주 꾸준하고. 근데 임원이 대부분 연봉 수준이 조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 사항이 어떤 법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퇴직금이라든지, 부당해고라든지,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이라든지, 금액적인 게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스럽게 임원과 근로자를 섞어서 관리하시면 안 되고요. 해당 그 근로자 아니면 그 임원이 명확하게 임원이냐 근로자를 정해놓고 그 모습에 맞춰서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운영 측면을 맞춰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